먼저 지난 토요일 서초동 촛불 집회의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참가 인원을 두고도 엇갈리는 계산만큼이나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200만 명의 촛불 시민이 모여서 검찰 개혁을 요구했다라고 말하면서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과 야당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 검찰개혁 특위를 가동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200만 명은 판타지 소설급 뻥튀기라고 하면서 최대 5만 명 정도 볼 수 있다면서 너무 지나친 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회는 친문 세력이 검찰을 겁박한 집회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3일 개천절 우리는 광화문에서 150만 명 모이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자 그때도 얼마나 모일지 한번 봐야죠. 먼저 촛불 집회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에 이어 2019년 가을 반포대로에서 민주시민의 위대한 저력이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주권자인 국민이 보여준 것입니다. 또는 150만 명, 200만 명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렇게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도 저 정도인지까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냉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2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거 여당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대전 인구 150만 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200만으로 둔갑시키기에는 과한 것이었습니다. 옆에 대규모 축제 인원까지 훔쳐서 부풀렸습니다. 한마디로 판타지 소설급으로 뻥튀기 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과 조직력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순식간에 대규모 집회를 연출해냅니다. 광우병 선동을 주도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반정부 폭력 시위로 도심을 마비시켰던 이들이 그들입니다. 예, 정인환 교수 먼저 혹시 토요일 날 집회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화면으로 보셨겠네요. 네네. 지금 숫자를 놓고 여야 간에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데 아무튼 여야 모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200만이냐 150만이냐 5만이냐 사실 숫자가 본질은 아니지만 예. 숫자 부풀리기 이런 얘기들이 여야 정치권에서는 각각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주최 측이 10만을 예상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주최 측이 예상한 숫자 이상이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는 그 사실 자체는 여기서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걸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자, 그러면 그걸 저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언카운터블이다. 사실 숫자를 세기도 어려울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2016년 겨울 촛불 민심으로 표현됐던 우리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분노의 정서가 왜 이 시점에 이 서초동에 이를테면 검찰청사 앞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저는 모인 시민들의 어떤 구호에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니면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것들이 하나의 어떤 공론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게 되지 않았겠는가? 자, 그러면 정치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자, 150만이다, 200만이다, 인민재판이다, 나치다 이렇게 지금 제각각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는 정치권이 좀 답을 해줘야 된다.
저 국민들의 저 절박한 마음이 하나의 인파로 모여진 건데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관행의 개혁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공약수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치가 답을 해줘야 될 때가 됐다. 결국 이건 여의 문제도 아니고 야의 문제도 아니다. 결국 여야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것을 검찰 개혁으로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본인들의 역할은 고사하고 결국은 이것을 뭐 하나의 숫자 부풀리기라든지 또는 또 다른 맞불 집회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일수록 결국은 모두 그 시간에 생업을 다 포기하고 나간 저는 시민들의 어떤 열망에 대한 배반이 될 수 있겠다. 예. 뭐 이런 판단입니다. 박종희 의원께서는 토요일 날 집회에 많은 사람들 모인 걸 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권의 시계가 3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30년 생각입니다. 네. 과거에 87년 항쟁 시절에는 10분의 1로 줄여서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이렇게 경찰에서도 이제 발표를 해주고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부풀리는 경쟁을 하게 됐단 말이죠. 숫자를. 네, 예. 그렇습니다. 200만 명이다 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명이 쭉 이렇게 스크럼을 끼고 한 줄로 서서 예. 20km를 서야 200만 명이다. 이런 계산을 하더라고요. 예. 뭐 페르미 뭐 분석이든 뭐 여러 가지 해서 한 평에 앉으면 6명, 서 있으면 10명. 뭐 이런 계산법으로 따지면은 뭐 한 2, 30만 정도 모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박성중 의원은 뭐 5명, 9명 그렇게도 네,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뭐 예. 거기서는 한국당에서는 이제 5만 명, 예. 7만 명 예.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기랑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같은 사안을 가지고 시각이 틀린 것이냐, 국민들은 왜 혼란을 겪어야 되는 것이냐, 언제까지 이 조국 사태 휘말려서 나라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제 그건데요. 저는 보면은 이 축구에서 심판이 좀 공정해야 되는데 심판이 좀 한쪽으로 치우친 판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 검찰 개혁과 조국 수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누가 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중간에서 통합으로 이끌어야 될 이 대통령이 한쪽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도 자기 아들이라든가 친형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된 이런 아픔을 잘라내면서 갔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라는 험이 많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고 계속 그것을 검찰 수사를 개혁을 가로막는 어떤 쿠데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당에서 힘을 가진 여당이 지지자들을 저렇게 검찰 주변에 모아놓고 겁박을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보면 모든 것을 조국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국정 현안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고 하는 그런 초조함. 예.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또 편향 언론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서는 심지어 200만 명 모였다고 그냥 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점점 가서는 안 된 길로 가고 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위험한 지금 도박에 빠져 있고 도구마에 휩싸여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주 걱정이 듭니다.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면서도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박종희 의원 판례를 보면은 정치 시계가 30년 전으로 후퇴했다 이렇게 쓰셨는데 처음에는 20년으로 썼다가 이 자를 제가 30년으로 또 3자로 붙였어요. 후퇴시켰네요. 왜냐하면 예. 1987년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자를 3자로 붙였습니다. 그것도 난 또 10년 후퇴시켰으면 무슨 뜻인가. 그래요. 노영희 변호사는 서초동 집회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발적으로 저렇게 다 모였다는 건데요. 요점은 뭐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또 아니겠죠. 그런데 저 그 검찰 개혁을 외치는 분들 중에는 조국을 지지하면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조국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분들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서초동에 사실은 항상
그런 그 모임이라고 하기보다는 데모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시위 같은 걸 매일매일 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냥 시위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성모병원, 반포대로, 뭐 강남역 가는 길 전체가 다 완전히 꽉꽉 채워져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렇다면은 저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조국하고 무관하게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나 여당이나 좀 포인트를 검찰 개혁에 좀 두면 더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멋이 중한디라고 하는 우리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저는 여기서 멋이 중하냐 200만, 500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그런 걸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의 뭐 법률 지원단장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디어 특위가 이 참석한 인원을 놓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반박한 자료가 입장이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좀 그림을 사진이 있으면 잘 그렸을 텐데 예. 나름대로 사진을 기초로 그린 건데 예.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일단, 말씀해 보세요. 예, 보입니다. 일단 예. 전체 줄이 그 시위 줄이 이렇게 있는데 예. 그 뒷부분은 일단 스리풀 축제입니다. 지금 저 그림을 사진 나올 서초구에서 하는 거거든요. 축제. 예. 예. 그 서초역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예. 이어지는 그 뒷부분은 전부 서리풀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것도 마치 전부 서리풀 축제라고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서리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 시위 와서 서리풀 축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일단 서리풀 축제를 목적으로 그 장소를 대여했고요. 예. 그 서리풀 축제가 실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다 거의 99%는 서리풀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마치 앞쪽에서 찍어가지고 누에 다리라고 하는데 뭐 검찰청 가기 전에 그 부분에서 찍어가지고 그 예술의 전당까지 전부 다 꽉 차 있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사실은 그 대검찰청 앞쪽 예. 그쪽 부분부터 해가지고 물론 교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제가 잠 썼는데 도로 폭이 40m고 그까지 한 560m쯤 됩니다. 예. 그걸 다 계산해보면 한 22,400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이걸 3.3제곱미터당 아까 우리 그 박종희 의원님께서 얼핏 이야기하셨는데 뭐 5명 내지 6명 평당 앉을 경우에 5명 내지 6명 서설 경우에 9명 내지 10명 계산을 해보면 면적당 한 평에 3.3제곱미터당 5명 내지 10명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딱 예. 5만 정도 5만. 또 아무리 많아도 10만. 왜냐하면 10만. 이 속에는 예. 그 뭐 중간이든 뭐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빽빽히 앉았거나 섰을 때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 아무리 여유 있게 준다 하더라도 뭐 그 정도 수일 것인데 이것을 마치 200만이라고 발표하는 것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5만 명 혹시 10만 명도 얘기하셨는데 예. 5만 명이나 10만 명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적지 않은 수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걸 엄청난 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잘못이 있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그 전날 대통령이 감정에 섞인 기자회견 하셨어요. 기자회견이 아니라 언론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발표를 예. 했었죠. 거기에 따라서 나온 인원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는 훨씬 궁금한 많았던 게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렇게 엄청난 수도 아니었고 오히려 대통령이 감정을 자극해서 그렇게 자신의 지지자들을 나온 거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걸 마치 아주 많이 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국제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지하철 이용객 오후부터 밤 12시까지 했던 사람을 다 계산해보니 10만 명 정도였다. 그것이 다 저기 모임에 왔다 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세본 기자도 있다. 사진 속에 이렇게 한 명, 두 명 다 세봤는데 앞부분에 한 절반 정도 부분 세봐가지고 1,1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일부 신문보도에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과연 이게 200만 명이 될 수 있느냐. 200만 명이 되려면은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총 인원이 159만인데요. 거기에다 다른 구 한두 개 정도 합쳐져야 이제 오는 수예요. 과연 그렇게 왔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 광화문 앞에서 한 100만 정도 이야기했을 때는 거의 40만 정도가 아니라 양쪽에 한 16차선 정도 되는 데를 처음부터 광화문에서부터 저기 서울역까지 갔을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마치 100만 저는 부풀려도 너무 많이 부풀렸다. 예. 실제 그래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떤 말씀? 일단 뭐 서초 교대역에 10만 2천 명 정도가 그날 이용했다는 것이고요. 그 옆에 고속터미널역도 있고 반포역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온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변호사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숫자가 과장되었다고 칩시다. 과장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조금은.
그런데 숫자가 과장됐다라고 해서 그렇다면은 그것 말고 나머지는 할 얘기가 없는 것인가?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당연히 그 이야기 네. 하려고 했고요. 네. 지금 팩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네. 해서 한 거고 네. 저는 어저께 와서 오신 분들이 외친 분들이 조국 수호 검찰개혁 이렇게 외쳤다고 봅니다. 근데 조국 수호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모든 신문은 검찰개혁을 지금 중시해 쓰고 있는데 저는 방점이 조국 수호에 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그리고 조국 수호는 비슷하게 조국 수호보다 조국 수사방해가 더 맞는 말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 지금 수사 잘해서 검찰총장 시켜가지고 수사 잘하고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압박을 가하면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혹시나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그럴 때는 오히려 자제를 해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더 해결될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저기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사에 공정한 수사에 방해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국민들이었잖아요. 시민들이고 국민들인데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조국 수호나 조국 수사 방해에 더 방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조국 수사를 방해하거나 조국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고요. 저는 그건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저 사실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올렸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순서대로 잠깐만요. 이렇게 가시기 전에 지금 숫자 가지고 네 분 말씀을 들었는데 잠깐 좀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박정희 의원과 정기남 교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숫자 가지고 이렇게 여야 간에 또 우리 패널들끼리 왜 이렇게 다투는지 그 숫자에 집착하는 게 여당이라고 보십니까? 야당이라고 보십니까? 박정희 의원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우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꼭,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꼭 잘못을 했을 때 아이들이 집에서 싸우다가 예.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이르지 않습니까? 뭐 형이 잘못했다, 뭐 동생이 잘못했다. 이게 부모들이지 국민이에요. 국민으로 보면 제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거를 지금 여당이 먼저 하고 있단 말이죠. 야당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생이 형한테 얻어맞고 떼쓰는 건데 형이 부모한테 가서 이르는 이 행위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여당은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채널이 다 여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것을 다 팽개치고 국민들에게 지금 지지자들을 통해서 검찰을 겁박하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기남 교수는. 야당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숫자에 왜 집착합니까? 이를테면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가 뭐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건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 의원들이 뭐 개인 자격으로 시민 자격으로 참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시민들의 열망 이것을 잡아내는 것이 정치권이 어떻게 다발까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지. 숫자에 집착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어찌 보면 숫자가 너무 많구나 해서 야당이 지금 어찌 보면 쫄았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야당이 쫄지 말라는 거예요. 야당이 쫄지 말고 야당은 오히려 저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와줘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자, 얘기해도 두 분 되겠습니다. 패널 말씀 더 듣겠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명분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실질은 흔들리는 정권 수호 관제대모다. 쫀 거는 여당이다. 쫄았기 때문에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데 지금까지 숫자를 그렇게 강조하죠? 실질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광화문에 있는 숫자를 매번 계속 산정을 하면서 날로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는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가 얘기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구두도 아닌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20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100만 명이라고 하고 200만 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숫자를 인용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숫자 논쟁에 불을 지폈는지는 명약관화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느냐? 사실 거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조국을 수호하고 그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날
대통령께서 화가 많이 났다.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국회에 갔어야죠. 청와대에 갔어야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초동을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실질은 관제대보 내시 수사 압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매우 부적절했고 그리고 수사 그 사진 미디어 전 거의 뭐 이거는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누에 달이라고 정말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언덕에서 보면은 정말 그 서초역부터 해서 저 예술의 전당까지 다 보이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인원들이 마치 그 모임을 보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정치적 의도고 오히려 그게 바로 쫄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양문석 이사장 말씀을 들을 텐데요. 최 변호사 말씀하시면서 어찌됐든 촛불 집회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거는 그리고 이해를 진정으로 합니다. 참석한 시민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양문석 이사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이 방송 한 5년 했는데 한 20분 혼자서 기다리기는 처음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헉이라고 썼어요, 헉. 다 놀랬죠. 다 놀랬죠. 뭐 여기 앉아 계시는 보수 성향의 패널들, 뭐 진보 성향의 패널들 다 놀랬고, 저도 그 놀랬던 수치입니다. 여러 가지 그 이제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게 조직적 동원, 우리 박종희 의원이 조직적 동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 최진영 변호사가 관제데모라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그 데리고 올라와라. 지금 뭐 자유한국당 개천절 이야기에 뭐 1인당 몇 명을 데리고 올라와라 이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직적 동원이나 관제데모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은 아니죠. 잘못된 표현이고요. 두 번째, 그 수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하철 이야기에서 이제 서초역 이야기를 했는데 성모병원 기점으로 해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지하철역이요. 신반포역, 반포역, 고속버스 터미널역, 구반포역 그 밑으로만 지하철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은 그러면 왜 빼죠? 수치가 그쪽까지 계산해야 되는 게 그 현실적인 교통량으로서 평가할 때에 지하철역으로만 그 평가할 때에 또 계산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 옆에 인근에 5분, 10분 거리에 걸어서 움직이는 건 다반사잖아요. 즉, 200만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 200만이라는 숫자를 이재정 대변인이 최초로 발설했다면 적어도 그 과잉이고 오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200만이라는 숫자가 저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숫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 뭐 보수 패널들이 200만에 대해서 그 설득력 있는 게 100명이 스크림을 짜고 20km 짜야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다면 그 말이 안 되는 200만이라는 숫자지만 모두가 깜짝 놀랄 수 있는 숫자임은 분명한데 이걸 굳이 아니다라고 폄하하고 그리고 5만밖에 안 된다, 10만밖에 안 된다고 치는 것도 문제고 200만이라고 부득부득 우기는 것도 문제다. 예. 엄청난 시민들이 나왔다. 그리고 모든 정치평론가들이든 현실 정치인들이 예상했던 그 이상의 숫자들이 나오면서 모두 놀랬다. 그리고 누가 쫄고 말고 이 문제도 진짜 유치한 표현 아닙니까? 예. 이 내용들을 놓고 이후에 이 토론이 되면 뭐 앵커께서 기회를 주면 또 이야기를 할 거고 예. 뭐 안 주면 말고요. 예. 자, 이경환 변호사 한 말씀. 예. 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관제대모 이야기하면서 시민사회단체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시민사회단체 맞겠죠. 그렇지만 이 시민사회단체가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단체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국민의 모든 의사로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조국 장관 사퇴의 의견이 국민의 목소리가 더 높은 거예요. 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 개혁의 방향성은 다를지 몰라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인정을 하지만 저것 또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조국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순수한 부분에 대해서 조국 수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다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사회단체라고 이름 지은 사람들이 대부분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자,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진짜 관제대무 이야기를 하는데 관제대무의 기본은 집권 여당과 정부가 그 조직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그 동원하는 거를 관제대무라고 하고 조직적 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고 두 번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일까요? 자유한국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사법개혁에 대한 촉구를 하는 답변을 드릴까요? 이 부분 잠깐만요. 문재인 정부 자, 제가 지지하는 대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시니까.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최진영 그런 변호사께서 그거 측면에서 내려주세요. 지금 그 오늘 앞서 뉴스와이드가요. 지지자를 양문석 이사장 잠깐만요. 오늘 뉴스와이드가 서초동 촛불 집회에 몇 명이 모였는지 정하자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 이야기하는 지금 건 아니고요. 이 얘기 가지고 시작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 건데 그 처음에 시초가 바로 이 숫자 가지고 그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본 거죠.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예. 진보 쪽의 패널 200만 명 모였다는 것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보수 쪽의 패널 겨우 5만 명일 것이다. 그것도 너무 좀 낮게 본 것 같지요? 많이 예. 온 건 예, 사실이죠. 많이 왔잖아요. 예, 많이 그리고 왔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수 쪽 패널에서 또 보수 쪽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몇천 명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훨씬 많은 촛불 시민들이 모였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 정도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았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많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나온 걸까? 아니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정말 너무 지나치다고들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것을 한번 짚어보는 것이 오늘 뉴스와이드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그 부분 한번 좀 짚어보십시다. 한 말씀씩 하시겠다는 거 제가 말립니다. 네. 자, 그 모인 시민들의 가장 큰 구호는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당할 수 없어서 그리고 이번에는 지켜주고 싶어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보죠.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면목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면목 없는 일이죠.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합시다. 예. 정기남 교수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촛불 지난 2016년 겨울에 그 촛불 시민들이 소위 이른바 촛불 민심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촛불 민심에 여러 가지 뭐 개혁 과제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우선됐던 게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적폐청산과 적폐청산의 제 1순위가 검찰 개혁이었죠. 근데 엊그제 서초동 집회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저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요. 그때 지켜주지 못했다. 소위 이른바 그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검찰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국 희생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이 아니면 정말 검찰 개혁이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 저는 수십만의 인파로 나타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가서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죠. 자, 결정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여론과 사법 개혁에 대한 여론은 어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70% 가까운 국민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70%에 비하면 엊그제 나온 시민은 오히려 적은 숫자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에서 보여진 검찰의 행태, 이른바 11시간에 걸친 장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두 번째, 자, 대통령의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준엄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뭔가 대통령에 맞서는 듯한
제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읽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결국 검찰개혁도 좌초되고 결국은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권이 결국 이 후폭풍을 맞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지지층들의 어떤 위기의식이 또 거기에 맞물려지면서 앞서 여러 사람이 말씀드렸던 일반 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열망, 그다음에 또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층의 최대 결집, 이것이 만들어진 엊그제 서초동 집회의 검찰개혁인 것이고요. 두 번째, 앞서 여러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요, 조국 수사, 예를 들면 또 뭐죠? 하나가 검찰개혁, 정치검찰 아웃,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요, 가장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던 것은 검찰개혁과 정치검찰 아웃이었습니다. 소위 이른바 조국 수호 여론은 거기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의견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모두 조국 수호로 하나의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 현장을 오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의원은 어떻게 그 배경을 분석하셨습니까? 엊그제 서초동에 이제 모였던 시민들의 숫자라든가 그 반응은 이제 그것대로 인정을 하고요. 이제 10월 3일 날 이제 광화문에서 얼마만큼 모이는지 그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분명히 불행한 역사고 논두렁 시계라든가 이런 검찰의 잘못된 행태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정치 검찰을 얘기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퇴임 후의 안전판을 더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까 저 화면에 나왔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수뢰에 대한 부분. 그렇지만 결말이 결국은 불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수뢰 부분을 인정했다는 말씀은 결국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박연차 씨라든가 이런 받은 부분에 대한 600만 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사 중에 덮어졌던 것이지 죄가 없던 것은 그 아니었거든요. 부분도 아직 실체적 진실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네, 단정하지 마시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수사하다가 이제 접게 되는 계기는 수사가 계속 진행됐을 때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보고 있는 시각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수처로 나타나고 검찰의 권력을 이제 나누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조국 수사를 너무 과잉 반응을 했다, 검찰이 대통령에 맞선다 하고 보냐 이거죠. 저는 그것이 지금 보수와 진보의 이런 지금 조국 사태를 보는 아주 극명한 시각이다. 너무 다른 시각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국은 조국대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직자 수사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것은 이 수사하고 별개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뒤 섞어놓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마치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꺾기 위해서 청문회 중간에 죄 없는 조국을 부인을 기소를 하고 압수수색을 11시간씩 했다는데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11시간 했는데 그 11시간 중에서 순수하게 압수수색을 했던 시간은 몇 시간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성 두 분이 있는 집에 남자 여러 분이 가서 뒤졌다는 거, 그거 거짓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딸, 아들까지 하고 여성 변호사도 있었고, 남자 변호사 2명 있어서 6명이 있었고, 검찰 쪽에서는 여성 검사 수사관 2명 해서 6명, 남자까지 포함해서 6명씩 수색하고 집에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당에서 검찰 개혁과 뒤섞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국민들 오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자, 두 분 또 한 말씀. 그 도대체 말씀을 하시면서 퇴임 후에 안전판 확보를 위한 이런 이야기는 왜 하셨는지 진짜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의 그 잘못 같은 경우에 정경심시 소환한다고 벌써 매일 이야기를 하면서도 2주, 3주가 돼서도 안 하고 그리고 2주 전에는 소환을 했는데 안 와서 체포영장 발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흘려서 또 발칵 뒤집어 놓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론이 바뀐 거는 11시간 압수수색 이후거든요. 대한민국의 장관이 그것도
담당 법무부 장관 집에 압수수색을 11시간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검찰이 하겠냐라고 하는 그 분노들이 전체적인 여론을 바꾸면서 이게 강한 장애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결정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조국 장관하고 전화 통화 이후에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내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아니었냐. 이러면서 1년에 어제와 같은 대규모 자발적 참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의 이 촉진제가 있었던 거죠. 그 촉진제 중에 3개가 저는 정경심 씨 소환에 대해서 계속 시간 끌면서 이 논의를 끌고 가는 듯한 이 모습 하나, 그다음에 11시간 압수수색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의 반전, 그리고 조국과 담당 검사의 전화 통화를 민주당이 내통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공세, 이러한 것들이 일련의 흐름들을 깔고 있다. 좀 정리해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퇴임 후에 안전판 이런 표현은 정말 위험한 그 표현입니다. 얘기를 시작을 했으면 자, 오늘 제가 좀 진행이 힘듭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한 말씀 하겠다고 들으셨는데 제가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면 진도 못 나갑니다. 짧게 제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말씀해 주시죠.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듣고 그리고 박정희 의원이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듣고 그다음에 최진영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11시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쪽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중에 실제 영장 집행한 건 얼마 안 된다. 밥도 먹었고 뭐 영장을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나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압수할 대상 물건을 적어놔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그 집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내가 영장에 대해서 다른 거 더 해갖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당신이나 나랑 같이 마주 앉아서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수색하고 싶으면 일단 나갔다가 다시 해가지고 와야죠.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혹은 밥을 같이 먹어가면서 혹은 11시간 동안 그런데 그 안에 변호사도 있고 누구 아들도 있었으니까 괜찮다? 이거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집에 있는데 너무너무 이상하고 너무너무 싫은 상황이겠죠. 그 싫은 상황이 원래는 영장 압수수색하는데 집행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릴 건데 10시간은 괜히 내 앞에서 있는 거잖아요. 왜 정당하지 않게 그러면 영장 집행을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당하지 않은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이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예. 자, 박정희 의원. 11시간 압수수색이 아니고 저는 황제 압수수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경심 씨 변호인단이 14명입니다. 대형 로펌에 포함해서. 거기에 입회한 변호사만 3명이 입회를 했어요.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면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저거 따져갖고 압수수색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다음에 정치검찰의 힘이 너무 빼야 된다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이 힘이 아무리 커도 깨끗하면 수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처장도 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국회에서 임명하더니 국민들이 뽑아야죠. 왜 자기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임명을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퇴임 후에 안전판이라는 오해가 자꾸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변호사를 몇 명을 쓰든지 그거는 그 피의자의 자기 권리죠. 그리고 영장 적시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걸 보고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자, 거죠. 최진영 변호사 저도 변호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 실질 영장 할 때 제가 많이 참여를 합니다. 네. 제가 밑에 썼습니다. 11시간은 인권 보장과 수사 비협조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인권 보호 정말 많이 해줘서 11시간 된 겁니다. 앞에 썼죠? 조국 장관님께서 정경심 씨 부인이 전화를 바꿔주니까 그 담당 검사한테 뭐라고 했죠? 장관입니다고 했습니다. 정경심 씨 부인,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담당 부부장 검사가 뭐 했죠? 충성,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관등 성명을 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권 보호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인륜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본인의 직함을 대고
밑에 지휘 감독하고 인사권을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 살살해달라고 있는 청탁 아닙니까? 그렇게 볼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의 어떤 그 격앙된 반응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시간, 제가 30초 더 안 넘기겠습니다. 장관입니다라고 했던 때가 뭐냐면은 정경심 그 교수가 변호인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 바로 이때 전화가 왔던 겁니다. 예. 그랬던 사실, 것이고 예. 임의로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저렇게 해서 추가적인 영장을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수사를 하다 보면은 관련되는 것이 나왔는데 영장 별지에 없는 것은 임의 제출을 해달라고 하면은 예. 보통 임의 제출을 합니다. 용가리 통뼈가 아닌다 하면은 그거 임의 제출 안 하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정말 실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11시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시간. 네. 이경환 변호사. 예. 11시간에 대해서는 하도 이야기 많아서 그거 말고 우리 이사회 양문석 이사장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퇴직 후에 안전판 위험한 발언. 저는 위험한 발언 이게 좀 약간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 왜요? 왜 같은 패들끼리 그런 말 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 협박처럼 느껴지는 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시면 내통이라는 발언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가능하시면 왜 위험한 발언을 이야기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지금 문제되는 것은 수사 관행이나 비사실 유포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 관행, 검찰 개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만약에 정권 초기에 한참 정권이 힘이 있었을 때 그때 야당 인사를 상대로 했을 때 그때 검찰을 상대로 지금 여당 인사들이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훨씬 설득력 있고 해결되어졌을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과거에 변창훈 검사나 이재수 검사가 수사받다가 자살했을 때 그때 왜 수사 관행 고치고 피사실 유포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이제 와서 자기가 임명한 예. 검찰총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두 분이 으르렁거리시는데 앞으로 두 분 끝나고 남으세요.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정진환 교수. 잠깐만 예. 장관입니다고 그러지 않고 조국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건 확인 좀 했으면 자, 좀 좋겠어요. 우리 일단 검찰에서는 아니, 발표를 장관입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쪽은 법무부에서는 조국입니다라고 조국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겁니까? 예. 발언권을 좀 주세요. 이제 저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발언권을 안 주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길게 하니까 그렇죠. 좀 아니, 짧게 해주세요. 아니 한 20분 동안 출연도 안 한 아처럼 그림 만들어 놓더만은 인자서 나 두 번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팩트 있게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예? 대의무의 안전판이면 대통령이 지 안전학기라고 법을 갖다가 저리 고치는 것처럼 그리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또 최진정 변호사 수사 비협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죠. 압수수색 11시간 동안. 그 말입니다. 그죠? 아니 잠깐만. 검찰에서 수없이 많은 이 내용들을 흘리고 있다고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언론을 보면 한 번도 11시간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서 그 조국 가족들이 수사에 비협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그 내용에 어떠한 근거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그 토론하면서 한 것만 갖고 좀 평가하자. 좀 한 팩트를 것만. 말씀드릴게요. 뭘 만지면 그 자리에 놔둬라. 통을 두 개를 가지고 나면 많이 압수수색했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와라. 그런 말씀 자체가 비협조인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오면은 거기에 거는 통상은 이제 임의 제출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신 119에 실려가실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버티셨다는 것은 정말 저 상식적으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전 그렇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예, 정연한 드리겠는데요. 교수 말씀 듣고 저는 넘어가죠.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 특히 국민들의 눈높이 이걸 저는 너무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1시간 압수수색이라게 돼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 이를테면 인사청문회 합의 무렵에 대대적인 압수수색 들어갔죠. 그다음에 또 어땠습니까? 인사청문회 끝나자마자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이를테면 소환 없이 기소했죠. 또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한미 정상회담 나가 있을 때 순방 중에 회의 중에 압수수색 들어갔죠. 근데 그것이 또 11시간 압수수색 논란이 있었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자, 국민들은
야, 우리가 검찰에게 저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소위 검찰의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저는 불러일으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11시간이 이것이 많았냐 작았냐 인권이 안 했냐 저랬냐 이렇게 접근한들 국민들의 판단 자체를 예.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정치권의 시각에 불과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 나온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이 다 녹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 오는 목요일이죠. 10월 3일 개천절 날 자유한국당은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단체, 모든 사회단체가 지금 의견 통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대한문, 또 서울역까지 해서 지금 대체로 희망을 추산해 보면은 한 15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때 태풍 예보도 있고 또 대지 열병 문제 등 어려운 여건입니다만은 그래도 할 것입니다. 예, 박정희 의원, 지금 10월 3일 이제 태풍이 상륙한다는 예보가 있는데 아무래도 집회에 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아마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라니까 날씨는 굉장히 불순할 것 같고요. 그래도 제 예상은 그런 악조건 상에서도 아마 근래 보기 드문 엄청난 인파가 모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는요. 혹시 동원 같은 건 합니까? 한국당에서는 아마 당협에다가 좀 당원들을 참석을 데리고 이제 독려하고 가라 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 소리가 좀 들립니다. 예. 저는.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포천 가평만 해도 전철을 타고 가겠다. 우리끼리 뭐 한 10,000원씩 걷어서 버스를 대절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임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계단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당의 집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기총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각종 태극기 부대라든가 또 우리공화당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수단체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동대문까지 아마 그런 곳곳에서 많은 시위가 있어서 150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엄청난 인파가 모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또 3일 집회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집회 양상을 좀 보고 우리가 그 다음날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